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내로남불은 낡아 빠진 586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1973년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임대차 3법을 발의했습니다.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27일 전 자기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렸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집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신당동에 사놓고 국회의원은 은평구에서 합니다. 은평구에서 5년째 전세를 산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전세와 월세를 합친 이른바 반전세로 집을 세놨는데요. 새 세입자를 맞으면서 9%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 26%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세금이나 월세금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수요 공급을 다 떠나서 그걸 법으로 5%로 정한 겁니다.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다가 자기 집값을 올릴 때면 시장 가격이 그랬다. 나는 그나마 덜 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명이 가관입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 당장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작년 7월 29일 박주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에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미 자기는 한 달 전에 올렸습니다. 자기가 해봐서 아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에선 박주민 의원 아파트 이름과 집값이 나돕니다. 실거래가가 16억이라면서 박 의원이 갭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행여 갭투자로 집을 샀다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올린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무시했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거하면서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원 외고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변 참여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돕는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별명이 여러 개입니다. 국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물론 실제로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헝클어진 머리로 자는 모습 백남기 농민빈수에서 남노한 행색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지갑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추레한 몰골이 될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발로 뛰며 고생한다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바보 노무현 이후 이런 식의 별명 짓기는 이쪽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지갑이라는 별명과 달리 그의 재산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2020년도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은 11억 4,468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16억 원이라는데 빚이 많은 건가요? 박 의원의 또 다른 별명은 박주발이라고 합니다. MBC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박주발이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대표 법안 발의 건수 탑5 안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이런 약자를 대변하는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21대 들어선 임대차 3법을 1호로 발의합니다. 그런데 그 발의로 지금 자신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제일 유명한 별명은 박주렁주렁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주민 하면 재킷에 주렁주렁 훈장처럼 달아놓은 배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보이스카우트도 아니고 무슨 저런 걸 달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유가족 피해자분들이 직접 달아주신 배지들이어서 제 손으로 뗄 수가 없었다. 사진도 게시했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여순사건 배지, 세월호 배지, 세월호 나비 브로치, 제주 4.3 사건 배지, 위안부 나비 배지, 청소년 참정권 배지. 배지들은 관련된 과제들을 꼭 해결하겠다는 저의 각오이자 다짐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사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참 보여주기 정신은 잘한다. 박주민 의원은
별명만 놓고 보면 약자를 위해 외모에 신경 안 쓰고 약자를 위한 법안을 앞장서 발의하고 약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재킷에다 배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비치길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실체가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박어거지란 별명을 붙여드릴까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감정적인 판결이다. 사법농단 잔재는 도려내야 할 환부다.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전 기관장들을 표적감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블랙리스트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사찰이 아니라 세평 수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검찰청의 판사정보 수집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달리 말합니다. 윤석열 공격 포인트가 됐던 사건입니다. 박주민은 이때는 사찰이다. 강력 비판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는 검찰개혁을 할 좋은 후보라고 극찬했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수사를 시작하니까 180도 돌변합니다. 비난하는데 앞장섭니다. 작년에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위선자, 꼴에 권력욕은 있다. 내로남불 의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안을 가지고 박주민 의원을 주목하는 것은 박 의원이 나름 민주당의 미래였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박 의원은 젊고 개혁적인 친문 대표 의원으로 여겨졌습니다. 2018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본인은 서울시장 대신 내년 대선을 바라본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의 미래 주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혹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